안녕하세요. 투자타한대입니다. 오늘은 ST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STO 관련해서도 최근에 오태민 작가 나온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호기심이 생겼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한번 서치를 좀 해봤습니다. STO는 기본적으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죠. 증권이라고 하면은 뭘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가치물인데, 그래서 증권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주식이 되겠죠. 주식은 이제 회사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쉽게 이제 그 한 주가 그 지분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주식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, 이제 이거를 토큰화 해가지고, 이 토큰이 단순 토큰이 아니라 토큰이나 NFT 같은 게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주식이 담겨 있다라던가,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미술 작품을 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던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STO의 한계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STO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증권형 토큰이니까 규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실제로 그래서 STO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피할 수 없는 걸 넘어서서 STO를 하려면은 이런 규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. 왜냐면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어떤 가치물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, 그 가치물에 대해서 정말 담고 있는지, 그리고 그 가치물에 대한 어떤 평가, 뭐 검증 같은 걸 거치려면은 그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겠죠. 그리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그런 정부나 그런 규제기관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거나 뭐 규제가 이렇게 바뀌거나 했을 때 취약하기도 하면서 잘 적응을 해 나가야 좋은 STO 산업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걸 넘어서서 협력을 해야 된다. 협력을 해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변하거나 했을 때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STO 산업이 커지려면은 그 각 나라마다의 STO 규제라던가 정책 같은 게 중요할 것입니다.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STO 산업이 휙휙 바뀌겠죠. STO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큰을 발행을 해도 증권성 토큰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. 해외 증권성 토큰 같은 게 해외로 나가버리면 이제 정말 예를 쉽게 들면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걸 토큰화 해가지고 그 해외에서 유통이 된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. 마치 CBDC가 미국 달러의 CBDC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형태의 CBDC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, 이런 걸 예상을 하고 깔고 시작을 해 STO 산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한계이죠. 그럼에도 시장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너무 초입 단계이기 때문이죠. STO로 뭘 할 수 있는가? 기존에 있는 것보다 STO를 사용했을 때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어야 STO를 사용을 하겠죠.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고, 보면은 제가 적어 놓은 게 뭐 여러 개 있습니다.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.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흐름은 다 비슷한 느낌을 찾다 보면은 발견을 하고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. 위에서 말씀했듯이 주식 같은 게 있겠죠. 당연하게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수점 거래가 지원을 해주는 증권사가 있고, 지원을 해주지만 모든 종목을 전 종목이 소수점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큰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주식의 종목이 다
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겠죠.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, 예술품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를 토큰화 해가지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할 때 더 쉬울 수도 있겠고, 예술품이라고 하면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.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런 그려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고액의 미술품 같은 거는 시장이 다소 크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 그 성장 중인 그런 예술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유통처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, 거기서 떼는 수수료도 클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런 토큰 경제를 이용하면은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, 훨씬 더 접근성이 쉽겠죠. 다음으로 경마가 있겠습니다. 경마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경마를 굳이 이렇게 STO로 토큰화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, 경마도 막건마다 아마 뭐 고정 가격이 있지 않을까 뭐 싶은데, 뭐 그런 면에서 토큰화가 되면은 조금 더 그런, 마치 주식에서 소수점 거래를 하면 얻는 이득이 있듯이 경마도 이제 토큰화 해버리면은 내가 얼마를 걸지 내 자유가 되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수월해지고, 뭐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뭐 가능해지니까 뭐 그런 이점이 있겠죠. 펀딩 같은 것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팔고, 이게 내가 사는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그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뭐 돈으로 환산해 주거나,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면은 내가 나중에 뭐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사진 촬영의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지금은 내가 뜨지 않는 그런 유명하지 않는 아이돌이지만, 아이돌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지금은 나와 사진 한 장 찍어주는 가치가 되게 낮겠지만, 내가 그 아이돌이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진 한 번 찍는 가치가 올라가겠죠.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토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되고, 그 아이돌은 손쉽게 초기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될 자본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형식도 STO라고 할 수 있고 많이 쓰일 수 있겠죠. 그래서 펀딩 형식. 이거 뭐 음악 같은 것도 뭐 뮤직하운가요? 뭐 그런 거, 음악 저작권 같은 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뭐 지금 약간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, 그것도 뭐 토큰화 해버리면은 STO라고 부를 수 있겠죠. 그것도 뭐 소수점 거래 같은, STO를 했을 때 소수점 거래라던가 뭐 그런 장점 같은 게 있겠죠.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금 뭐 조각 부동산 같은 느낌으로다가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, 이것도 STO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앞서 말한 뭐 음악 저작권이라던가 주식과 비슷한 유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, NFT와 STO가 뭐가 다른지, 혹은 각각의 특징이 뭔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하나씩 살펴보면은, NFT는 쉽게 말하면 뭐 고유한 시리얼을 뭐 그림이라든가 뭐 대상에 심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대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면, STO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얼을 가지고 있으면, 그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을, 번호가 새겨진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뭘 주는 거죠. 그 주식을, 그런 그 회사의 지분을 주는 걸 수도 있고, 혹은 위에서 말하는 뭐 음악의 저작권 같은 걸 줄 수도 있고, 예술품을 담고 있는 걸 수도 있고, 혹은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당 연예인과의 사진 촬영 기회를 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뭘 기대할 수 있다, 뭘 준다 거기서.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겠죠. 중요하고, 이런 게 NFT와 STO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NFT,
STO. STO를 토큰처럼 발행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NFT지만 NFT 그 안에 그런 증권사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이제 STO와 ICO도 두 개 차이점이 뭔지, 그리고 장단점 같은 게 뭔지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. STO는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기관과 협력이 필수적인 거죠. 그래서 STO로 국내에서 가장 핫한 주식 종목 중에 한 개가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주식이 있습니다. 이 주식이 STO라고 하면은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대표 주식인데, 갤럭시와 머니터리 관련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서 상당히 다양한 기관들과 협약이라고 하나요? 그런 거 많이 계약을 맺었더라고요. 추진을 하고 있고, 하나증권, 혹은 그런 경마장 앞서 말했던 그런 대부분의 것들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, 추진하려고 할 때 갤럭시와 머니터리 혼자서는 안 되겠죠. 대부분 주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증권사와 협력을 한다던가, 이렇게 관련 기관과의 규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. ICO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걸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한 절차를 좀 타파하면서 간단하게 백서한 개 딸랑 보고서도 펀딩을 좀 받고자 이런 ICO가 나왔는데, 그래서 규제 기관과에는 처음부터 좀 상반되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죠. 그래서 규제 기관과 많이 싸웁니다. 물론 이제 규제 기관에서 ICO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ICO라고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 지키는 ICO도 있었지만 그런 ICO는 많지가 않을 뿐더러, 그러면 굳이 ICO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, 그런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, 그래서 ICO는 좀 붐이 확 식었죠. 그에 반면에서 STO는 ICO와 완전 좀 상반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,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정부 힘이 지금도 강하지만 가면 갈수록 강하고, 비트코인 같은 완전한 거의 탈중앙화가 아니라면 이더리움도 그렇지만,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정부라든가 규제기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한 곳을 때려버리면은 이런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규제기관과 협력을 하는 게, 말 잘 듣는 게 아주 필수적인데, 그런 면에서 ICO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. 그에 반면에 STO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하다. 그래서 STO 산업을 사람들이 좋게 보는 이유도 아마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ICO 같은 거 할 때 백서 보고 투자하고 하잖아요. 이런 거에서 어떤 관련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없잖아요, 처음부터. 그래서 STO와 좀 다른 길을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STO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. STO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,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STO 사업을 한다던가 투자를 할 때 그러한 다양한 나라들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거나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STO 산업에 대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